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제 영상 올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집이 좀 비어가지고 저녁 시간에 좀 비어서 차에서 말고 집에 와서 영상을 좀 올려봅니다. 확실히 좀 더 편하네요. 차에서 있으면은 날이 금방 어두워져가지고 퇴근하고 오면은 그냥 차에서 조명 켜고 방송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화면도 잘 안 나오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집에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편하고 좋은데, 글쎄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또 찾아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 김병준 민주당 의원 인터뷰도 했고, 오윤혜 씨, 방송인 오윤혜 씨도 오전에 만났었고, 또 김창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병주 의원 아까 이제 아침에 인터뷰할 때 어제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김병주 의원이 운영위 회의장에서 간첩 이 발언을 해서 회의장이 좀 술렁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있었던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했던 내용이죠. 어, 우리 대통령실에서 김성한 실장과 또 이제 비서관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보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취득을 했느냐, 그 정보를. 결국에는 도감청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이고, 그래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거죠. 이거 도감청한 사람들 누구냐 찾아내라, 이렇게 사실상 고발을 해서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경찰은 이걸 가지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결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시긴트 정보, 그러니까 어떤 특수 장비를 활용한 그런 도감청이 아니라 휴먼, 사람에 의한 정보 제공인 걸로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결론 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대통령실에 어떤 누군가가, 사람이 이 정보를 외부로 빼돌린 게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김병주 의원이 간첩이라는 그런 단어를 쓴 거죠. 이거 가지고 난리 났는데, 간첩이라고 딱 들으면은 이 우리나라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그런 게 많이 상상이 되고, 국정원에서도 그런 걸 가지고 많이 조사해서 이번에 이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은 그거예요. 우리 내부 정보를 밖에 누군가, 우리 국익과 관련된 내용을 넘겨준 거, 그게 간첩 행위한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또 대통령실의 얘기를 경찰이 듣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휴민트라고 합니다 라는 식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럼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단 말이냐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단어, 간첩이라는 단어가 주는 충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모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반발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거 같아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4월 그 도감청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이 어떻게 조치했느냐, 또 어떻게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했느냐, 정말 도감청이 있는지 확인해 봤느냐, 이거.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경찰이 이걸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송치 결정서를 써서 낸 건데, 경찰은 어떻게 조사했느냐, 과연 대통령실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고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찰의 수사 조사 프로세스를 과정을 거쳤느냐, 이 두 개가 궁금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안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궁금한 건 이 부분인데, 간첩 논란, 이 단어 가지고 싸움하는 것은 저는 본질을 벗어난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슈를 덮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돌이켜보면 이 도감청 의혹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근데 그냥 지나가 버렸고, 다른 의혹들도 마찬가지죠. 양평고속도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등해서 다 바이든 날리면 작년에 있었던 일부터 해가지고, 이 XX, 그거는 누군가요? 예, 바이든 날리면 그때죠.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생각을 불현듯 했습니다. XX 저 XX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슈로 덮는 행태가 반복이 되고 있고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또 이게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바뀌는 건 없었죠. 지도부 체제도 안 바뀌었어요. 이뇨한 혁신위가 들어오고 그냥 흐지부지 되고 김포 얘기 나오고 공매도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또 이슈를 덮어버린 셈이 됐습니다.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략을 잘 썼다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한테 불똥이 가는, 관심이 집중되는, 대통령이 변하냐 안 변하냐 이 문제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뇨한 위원장이 나타나면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유승민 전 의원 만난 거, 그리고 이 이른바 친윤 의원들 결단 내려라, 이게 계속 나오면서 대통령은 다시 또 관심 저편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만난다 그러지 시장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지 이런 걸로 다 포장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 4월에 있었던 이 도감청 의혹,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국민 앞에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또 언급을 하자면 오늘 대구 갔죠? 이뇨한 위원장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아마 20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분위기는 괜찮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발언이 또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어요. 얼마나 많은 듣보잡이 나서서 이준석 전 대표를 조리돌림했느냐. 국민의힘으로 돌아오면 배알도 없는 놈이 된다. 그런 사태를 만든 게 당 지도부다라고 직격을 했고, 또 이뇨한 위원장을 향해서도 박사님이 노력해도 이준석은 돌아오기 어려울 거다. 현 체제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해도 10석 가까이 비례정당만 만들어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준석 전 대표도 유혈 입성만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품어서 이준석 전 대표 오세요, 자리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여권 주류, 그러니까 이른바 윤핵관들과 싸워서 이기는 유혈 입성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 이준석 전 대표 창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홍 시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듣보잡들이 너무 설친다. 대통령을 믿고 초선이나 원외가 나서 중진들 군기를 잡고 설친다. 당 위계 질서가 깨지고 개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을 호가호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문제다. 대통령이 최근 그걸 깨닫고 자기를 이용해 먹는 세력을 멀리하고 있을 거다. 혁신위가 그런 세력들을 정리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이 위원장은 명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홍 시장이 면담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윤 대통령은 앞뒤 다르게 행동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밀고 나간 사람인데 그걸 이용해 먹는 놈들이 1년 6개월간 나라를 농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윤핵관들을 겨냥하고 지금 지도부를 겨냥한 건데 그 본질도 모르고 엉뚱한 처방을 하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윤핵관에 대해서는 정권을 줬으면 혁신이 말을 들어야 한다. 안 그러면 혁신이를 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윤 대통령을 감싸두는 사람들, 이른바 윤핵관들, 대통령 이름에 팔아먹는 사람들, 또 듣보잡이란 말을 써가면서 계속해서 겨냥하고 있고, 이걸 혁신이가 어떻게 혁신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은 자기 이제 지역구 부산 사상 지역이죠. 그러니까 외곽 조직 한 산악회와 함께 이번 주말에 대규모 산행 떠나고, 또 이걸 보면은 지역구 사수 의지를 비친 거다.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불출마 결단을 내리거나 수도권 출마를 결단하길 바라는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장제원 의원도 이러고 있고, 또 대구 5선 의원인 주호영 의원도 오늘 대구에서 개최하는 의정 보고회에서 혁신이 말에 서울 가면 안 된다고 걱정하는 지역민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정치를 처음 대구에서 시작했으면 대구에서 맞춰야 된다. 우리나라만 험지 출마하라는 이상한 발상을 한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녹록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혁신이 될 수 있을까? 혁신으로 가는 길은 정해져 있지만 그 길로 가기가 어렵다. 이 길로 가세요라고 이뇨한 위원장 또 홍준표 시장 계속해서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런 말로 길은 계속 보여주고 있고 답은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과연 국민의힘이 혁신할 수 있을까? 뭐 혁신하긴 저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결국 신당 창당을 통해서 보수 분열이 현실화될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바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바뀐다고 생각을 한다면 기자간담회 기자회견 통해서 국민들 얘기를 듣고 질의응답 통해서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태원 참사 1주년 때 교회 아무도 없는 교회 가서 자기 사람들하고 같이 추모 예배를 한다고 그러고 또 국민들 각 부처에서 추천받은 사람들 모아서 뭐 카카오 택시, 은행 갑질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 대구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칠성시장 가고 이게 과연 민생 행보고 민생의 목소리를 듣고 제대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야당과 소통은 어떻게 하느냐, 이재명 대표 만나느냐, 또 기자간담회 기자회견 하느냐 이게 사실은 주목해 볼 포인트거든요. 그런 생각은 없어 보이고 뭐 다음 주에 있을 에이펙 정상회의를 포함해서 미국, 영국, 뭐 네덜란드, 미국,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다음 달 네덜란드 이렇게 국빈 방문이나 외국 방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뭐 차차 계속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있었던 현안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봤고 집에서 하니까 방송이 너무 편하네요. 편하게 차에서 할 때보다 편하게 방송할 수 있는데 또 이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아마 내일까지는 집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차에서 하더라도 계속 박정호 TV 방송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도 해주세요. 여러분들 편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